네, 2020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뭐 각종 규제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뭐 지난 3년까지 쭉 따져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였고요. 올해가 그 정점을 찍은 어떤 해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실제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통계와 내년 시장 전망을 좀 통해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2021년도 부동산 시장, 또 2020년도 부동산 시장까지 마무리하는 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시장 정리를 하게 되면 가격과 거래,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각종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이 매매가가 4.96%가 상승을 했고요. 이건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6.9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31%,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좀 다르겠죠. 거기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이 2.25%가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 시장이 3.05% 정도. 지방 시장이 웬만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시장들이었는데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덩달아서 전세값도 오르겠죠. 1.66% 상승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거래량을 보게 되면 주택 거래가 41.6%가 증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총 주택거래 매매 거래량은 1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34만 건 정도 되는 거고요. 주택거래, 지방 같은 경우도 주택거래량이 33%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현재 가격 상승률은 또 어떤 비율은 비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분을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은 16.8%가 수도권 지역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 4, 5년 정도에 입주할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준공 물량, 특히 이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3.3% 정도가 줄었다. 이거는 이제 전년과 비교한 겁니다. 2018년도와 비교한 거고요. 2019년도와 비교한 거고요. 공동주택 분양 승인 같은 경우는 16.2%가 증가가 됐습니다. 뭐 공공임대라든가 공적 전세 뭐 이런 것들 현재 공공에 관련된 공적 임대주택들 공공성을 띈 그런 주택들 공급을 굉장히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분양 승인도 많이 늘어났다 보셔야 되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 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에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 주변에 경쟁률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 그 전에 준비하고서 분양을 앞두고 또 인허가를 받을까 말까 이 물량을 허가를 받았을 때 향후에 분양성이 있나 없나 이걸 고려했던 업체들,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3.1%가 증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 물량도 당연히 1.9%는 준공 물량은 1.9%가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준공 물량은 3, 4년 전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3.9%.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주택들 현재 분양 승인이라든가 준공 이거를 굉장히 시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분양 승인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 매매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 대비했을 때 2.4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2배가 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4월 이후의 상승률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이 26.3%, 인천 지역이 13.8%, 그다음에 경기 지역이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9년도 4월 이후의 상승률이고요. 2020년도 7월까지의 연 누적 기준을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 12.3%, 인천 지역이 14.3%, 경기가 12%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장이야 당연히 그럴 테지만 현재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저항감, 특히 이제 가격에 관련된 부담감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그만큼 이제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매매 가격 격차,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격차가 있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평당가를 봤을 때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06년도부터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의 평당 가격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3,3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는 2006년도에 실제로 1,4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700에서 800만 원 정도대였다가 지금 현재는 1,300만 원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또 현재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안에 25개 자치구, 그중에서도 가격 격차가 심하죠. 그랬을 때 서울 평균 평당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수치를 보게 되면 3,2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비싼 현재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봤을 때는 금액을 봤을 때는 5,9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5,900만 원.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기존 아파트까지 싹 다 포함했을 때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거기에 현재 최저가 같은 경우는 최저가는 현재 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거의 한 3배 정도 난다. 서울 지역에서도 3배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비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 곡선이 큽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만하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 주변 시세와 거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시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많이 상승했던 부분, 2019년도 8월 이후 상승률이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도 9.4%, 그냥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도 4.8%나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광역시가 12.3%대, 또 지방도시 같은 경우도 그냥 4.2%대, 거의 4%에서 12%대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가격이 오를 일이 없었던 지역들까지도 굉장히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그 호가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현재 부동산 정책 2기 신도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015년도 대비 2019년도에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9.1%가 4년 만에 줄었고요. 거기에 비수도권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물량도 굉장히 현재 감소가 됐고 특히 서울 지역은 거의 현재 변동사항 없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허가와 또 수도권 지역의 인허가 받은 물량, 거기다 준공 물량까지 봤을 때도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대비 16.8%, 또는 현재 준공 물량은 2.7%가 늘어났지만 이거는 뭐 현재 준공 물량이야 한 4, 5년 전에 현재 분양승인 인허가를 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현재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대비 16.8%가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2021년도, 22년도, 최대 2023년도까지는 현재 물량을 공급할 수,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현재 2년, 3년 정도 시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 시장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또 전세시장 변화는 당연하죠. 가격이 오르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시장도 같이 덩달아 끌어올리기 때문에 2019년도 8월 이후 상승률이 지방광역시가 9.4%대, 그리고 지방도 현재 4.8%, 그리고 현재 2020년도 7월 연 누적 기준 봤을 때 12%대, 4.2%대, 전세시장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도 들어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가 그만큼 몰리면서 전세가 이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내 집 마련의 어떤 그 전환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청약 기준 가점제 이런 것들 또 통해서 물량 또 축소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라도 현재 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현재 3기 신도시 주변으로 전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양주와 구리, 하남, 인천, 과천, 부천, 고양 지금 현재 발표됐던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가 가장 빠르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그래서 이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또 대거 몰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물량들이 그만큼 확보가 될 테니까요. 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거기서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임대 수요로 또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월세,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대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더욱더 커질 거고 그중에서도 월세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비율을 보시게 되면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87.2%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세로 갈 수요는 10.7%밖에 안 되고요. 또 보증금 월세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49.8%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갈 수요는 47.5%, 거기서 1.2% 정도는 월세로 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 23.9%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로 갈 수요는 31.6%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내 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월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에서도 현재 월세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 월세 비율 봤을 때도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걸 보실 수 있고 월세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그만큼 전세 수요 대비 월세가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는 악화되고 현재 월세 부담은 커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이 현재 말소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잦은 말소해서 1년 내 처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그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있죠. 거기에 거주주택 과세 특례 5년 내 매도라든가 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과세 특례, 장특공제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저울질을 할 겁니다. 올해 말까지 10년 장기주택으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에는 현재 장특공제 70%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현재 상승된 부분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 자동 말소 수량이 언제 가장 많이 물리냐면요.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정도 4만 5천 가구, 4만 3천 가구, 뭐 그리고 현재 7,400 가구 했을 때 현재 기간이 도래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점이 2022년도인데요. 내후년이죠. 내후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 임대주택 물량들이 그만큼 쏟아질 수 있느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금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물건이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대신에 실제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증여가 늘어나죠. 당연히 증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세대 증가율부터 먼저 보게 되면 세대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세대 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된 데는 분리세대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분리세대가 되면서 가가호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세대들도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현재 수중자 나이대별로 봤을 때는 20대와 30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 현재 부모님들이 이제 집을 물려주는 형태로 중개세를 내면서 그냥 물려주는 형태로 어쨌든 집을 사기도 어떤 불안한 조건이고 하니 갖고 있는 집을 그냥 물려주는 조건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것도 현재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층이 집 사기 위해서 대출 활용 많이 합니다.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의 규제가 들어갔죠. 지금 또 1주택자 집이 한 채 있는 20대가 23.4%고요. 집이 한 채 이상이 되는 비율이 34.5%입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20%에서 30%대.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정말로 관심을 안 가졌던 세대들까지 이제 집을 한 채, 두 채씩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가 생기니 시장에 변화가 생기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주택도 매입하는 비중이 실제로 20대 이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56%대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을 뭐하러 사겠습니까? 재건축이겠죠. 여러 가지 여건상 부모님들 해왔던 어떤 부동산의 투자 어떤 그 관련 내용들을 답습을 하면서 기본의 20, 30대들이 그만큼 현재 시장 진입이 그만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2015년도부터 쭉 봤을 때 2020년도는 45만 가구가 현재 인허가 물량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47만 가구, 2020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45만 가구다. 이거 당장 공급되는 물건 아니죠. 허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제 건축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2023년도나 돼야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들이.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 시간 빠르게 잡았을 때 이제 2020년도 30만 가구는 2022년도에나 입주할 수 있는 물량, 2021년도 32만 가구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서 각 연도별로 봤을 때도 물량이 굉장히 공급이 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내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상가나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나 재건축 아파트가 그만큼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통건물을 산다거나 각 호실별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통건물을 사는 경우도 많겠죠.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그만큼 이제 인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토지 임야라든가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오피스 빌딩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상가와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유망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통계를 보시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하다가 24.5%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 때문에 19.8%, 새로운 자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18.9%. 그럼 요 세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70에서 80% 정도 되겠죠.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세금 부담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면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한 군데 묶이는 게 아니고요. 다시 투자처를 찾아서 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 절대 부동산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년간 부동산 경기는 어떠냐? 전체로 봤을 때는 75% 정도는 긍정적이면서 유지가 될 거다. 떨어지진 않을 거다. 앞으로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겠죠.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보합이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이걸 합치게 되면 75% 정도 되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더욱더 높습니다. 83% 정도입니다. 83% 정도는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시장도 현재 53%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현재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물량 희귀 또 감소라든가 재건축 물량 축소 거기에 각종 규제 때문에 매물이 풍기 현상 또 현재 전세 물량 수요가 딸리면서 전세값 상승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은 다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처를 2021년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